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포르쉐 마칸 EV가 1월 25일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2021년 말에 발표되기로 돼 있었는데 2년 조금 더 넘은 시간 동안 지연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지연이 됐을까요? 내부 사정이 있었겠죠? 네. 일단 스펙을 보면 일반 모델과 고성능 모델이 나오는데 일반 모델은 402마력, 고성능 모델은 630마력입니다. 일반 모델의 402마력은 제로백이 4.9초로 아이오닉 5보다 약간, 듀얼 모터 모델보다 약간 빠른 정도고, 그리고 630마력 고성능 모델은 제로백이 3.3초. 요거는 뭐 포르쉐 좀 닮네요. 자, 그 다음에 800V 시스템으로 고속 충전 270kW까지 지원을 하고요. 10에서 80%까지 22분. 뭐 포르쉐답습니다. 그리고 400V까지도 지원을 하니까 400V로 충전 물리면 150kW로 충전 속도가 좀 내려간다. 회생 제동은 240kW까지. 야, 여기에서 이제 현대, 기아, 아이오닉 5N 그리고 EV6 GT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340, 350 막 받아 먹지 않습니까? 이 회생 제동량에서 이게 게임이 안 됩니다. 0.6G라 되는 강력한 회생 제동이 걸리니까 니르브르클링을 3랩을 연속으로 돌았다. 오토스포츠에서 스프린트 모드에서 한 바퀴, 그리고 엔듀어런스 네고 모드에서 2바퀴 연속으로 주철 브레이크를 달고, 카본 세라믹도 아니고 2.2톤이나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회생 제동이 걸려야 제동 신뢰성 확보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전기차의 무게 부담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고, 또 에너지 회수를 통해서 보다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에서는 정말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더군다나 회생 제동이 카본 세라믹으로 정말 브레이크에다 엄청난 비용을 쓰지 않는 일반 전기차에서는 생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0.6G나 돼서 제동을 걸어줘야 물리 브레이크가 쉽게 열어가 돼서 페이드웨이 현상이라든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는 NCM 리튬이온 전지 100kWh를 탑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가용 용량, 그러니까 그로스가 100kWh고 넷이 95kWh. 이걸로 WLTP는 상당히 좀 주행거리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주행거리 발표된 걸 보니까 환경부로도 한 350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르쉐가 마칸 EV를 2년 넘게 출시를 못하고 홀딩하고 있었던 이유가, 잘 보시면 2단 변속기 없이 최고 속도와 최고 가속을 이뤄낼 수 있고, 이 고성능 모델 같은 경우에는 260, 시속 260까지 도달할 수 있고, 그러니까 1단 변속기로 이제 전기모터 회전수만으로 이렇게 도달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모델은 220km 시속. 일반 모델은 사실 매력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생 제동도 타이칸에 비해서 크게 발전이 없네요. 그래서 아마 회생 제동 관련해서 일단 포르쉐는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원페달 드라이브를 지원하지 않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회생 제동이 자동으로 이제 걸리게 되는 방식인데, 뭐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충전 속도라든지 뭐 그 외 부분들, 뭐 이런 것들, 주행 거리, 뭐 포르쉐 이름에 걸맞게 나온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런 것들을 상품을 조율을 해서 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내려고 아마 당금질을 한 걸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2단 변속기가 빠졌어요. 2단 변속기가. 이것 때문에 얘기가 참 많았죠. 아니 뭐 2단 변속기를 두둔하고 막 칭찬하신 분들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잘하는 브랜드가 얼마나 대단한데 마치 애견인들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하듯이 무한 신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포르쉐, 벤츠, 또 BMW, 아우디 그동안 얼마나 잘해왔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만 합니다. 저도 독일차에 열광했던 사람이고, 포르쉐가 보여줬던 그 빛나는 업적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포르쉐가 전기차 시대에 넘어온다고 갑자기 못한다라는 게 인지 부조화가 오고 현실 부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2단 변속기, 포르쉐가 어떤 사람들인데 800V 시스템도 하이브리드 해서 레이스까지 펼쳤었고, 그리고 그동안 911이라는 포맷, 이거 기형 포맷인데 이걸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 정도로 공학 부분에서는 정말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브랜드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단 변속기 사용한 것도 사실 공학의 결정체 여건이 어련히 맞는 최신 기술을 넣어서 다른 브랜드보다 앞서기 위해서
다른 브랜드가 흉내 못 내는 기술을 넣었겠거니 이렇게 아마 무한 믿음을 나타내신 분이 계셨을지 몰라요. 과학적인 사고는 당연한 것도 자꾸 의심해보고, 그리고 이미 검증된 것들을 다시 뒤집어서 생각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드럼 브레이크에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신 거예요. 폭스바겐이 독일이 전기차에서 회생제동이 있으니까 드럼 브레이크를 리어에 넣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워딩을 한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왜? 폭스바겐이니까, 독일이니까. 저희가 근데 드럼은 드럼이지. 드럼을 아무리 신시대에 뭐 거기에다가 줄을 걷는다고 해서 디스크 이상의 효율도 안 나올 뿐더러, 그 다음에 뭐 분진 때문에 환경 대비한다고 하는데 그 2025년부터 시행입니다. 그리고 이미 디스크에서도 분진 관련해서 처리하는 방법들이 다 제한이 돼 있어서 분진 문제 해결하는 디스크 브레이크도 이미 있어요. 물론 전기차 시대가 되면 이제 회생제동이 더 강력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드럼 브레이크를 채용하는 브랜드가 한두 개 더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엔트리 모델들은 가격을 낮춰야 되니까 드럼을 좀 쓰려고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걸 벌써부터 메인스트림에다 가장 중심이 되는 대중차에서도 가장 폭스바겐의 미래를 견인해야 되는 브레이크 거기다 딱 집어넣고서 이거를 마치 새 시대의 새로운 기술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2단 변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변속기가 필요한 거예요. 엔진이 특정 회전수까지 올라야지만 최대 토크, 최대 출력을 발휘하고, 또 엔진의 가장 문제점이 이제 효율 저하니까 연비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회전비를 계속 바꿔서 이 토크 비율을 계속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변속기가 들어가면 무게 증가하고 변속 시 충격 생기고 그 다음에 손실 생기고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효율 부분이 더 크니까 이 단점들을 감안하고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전기차에서는 전기 모터 제어로 전기 모터 파워트레인의 완성도만 끌어가면 일단 감속기만으로도 이게 다 해결이 돼 버리니까 굳이 손실을 낼 만한, 그리고 또 비용이 추가할 만한, 무게를 증가할 만한 요인을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관건은 전기 모터 파워트레인의 완성도만 높이면 된다. 그러면 포르쉐는 왜 2단 변속기가 필요했냐? 사실 포르쉐가 평범한 브랜드였으면 2단 변속기가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벤츠, BMW처럼 최고속 좀 적당하게 내고, 그리고 가속도 좀 적당하게 내고 이랬으면 감속기만으로도 타이칸에 들어가 있는 전기 모터만으로도 충분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포르쉐 네이밍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업계를 선도해야 되고 지금까지 기술에 있어서 최고봉이라고 불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첨예한 대리부라는 테슬라, 그리고 현대가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니까 뭘 보여줘야 되잖아요. 강력한 가속 성능과 그리고 최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그 포르쉐만의 아이덴티티, 이 두 가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2020년 당시에는 감속기만으로 그걸 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내부 사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단 변속기를 넣고 1단에 15대 1이 넘는 그러한 강력한 기어비로 토크 증대를 해서 가속을 해결하고, 2단은 고속 성능을 낼 수 있게, 최고속을 낼 수 있게 조율해서 한번 변속비를 바꿔주면 지금 파워트레인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마칸 2부에서 그게 빠졌어요. 빠져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포르쉐에서 이렇게 왜 2단 변속기를 버렸습니까? 자, 1단 변속기만으로도 최고 속도에 도달할 수 있고 가속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앞으로 안 쓰겠다는 거예요. 왜? 안 쓰겠다는 게 아니라 쓸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기 모터의 회전수를 높인 겁니다. 그리고 그 고속으로 돌아가는 모터에 강력한 토크를 이제 걸어서 이거를 주행거리를 어느 정도 뺄 수 있을 만한 인덕턴스 제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르쉐에서 2단 변속기는 이제 안 써도 되겠구나 해서 뺀 겁니다. 앞으로 카이엔, 파나메라 EV 이렇게 다 계속 기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차들의 후륜에 2단 변속기 이제 안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2단 변속기 때문에 진짜 소갈이 많이 하셨고, 또 제가 참 미운 사람이 됐습니다. 왜 저렇게 못 가서 안달인가? 네가 포르쉐보다 엔지니어들보다 더 똑똑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뭐 똑똑해서가 아니라 저는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뭐 그런 기술 관련해서 브랜드의 헤리티지라든지 히스토리, 그리고 또 뭐 릴라이어빌리티 이런 것보다는 수치로 보여주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잘했던 브랜드지만 이게 전기전자 제어로 넘어갔을 때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면 이들의 기술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사고를 한번 해봐야 된다. 여기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아마 분지를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빨리 보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학습하셨으니까 아무리 잘하던 브랜드도 결과물이 좀 메롱하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칸 EV 일반 모델 가격이 402마력 이 모델이 78,800달러고 고성능 모델이 106,950달러인데 이게 기본이에요, 포르쉐는. 그럼 여기에다 이제 옵션 몇 가지 집어넣고 하면 국내 들어오게 되면 일반 모델은 아마 적절하게 코리아 패키지 넣고 뭐 넣고 하면 일반 모델이 한 1억 2천 내외에서 구입 가능할 것 같고 고성능 모델은 1억 7천에서 아마 2억 사이 그 정도에서 구입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오닉5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자, 그 다음에 630마력 이게 상시 출력이 아니라 런치 컨트롤에서 낼 수 있는 일시적인 출력이다. 그러니까 아이오닉5N의 N-그린 부스트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격 출력은 그보다 밑이라는 거죠. 아이오닉5도 609마력에 N-그린 부스트에서 650마력이잖아요. 10초간 가속 성능을 쓸 수 있듯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가속 성능이나 이 파워트레인의 퍼포먼스는 아이오닉5가 더 위입니다. 그럼 실제 판매 옵션을 어느 정도 적용한 판매 가격하고 비춰보면 반값 전기차가 그보다 성능이 더 좋다는 얘기죠. 자, 그동안 우리가 독일이 뭘 하면 거기에 정말 매료돼서 와 정말 대단하다 뭐 이렇게 격찬하게 바빴는데 이제는 반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제는 야 저 가격에 저 괴물 같은 전기차를 어떻게 만들어내지 하면서 독일 기업이 이 국산 전기차를 경탄의 눈으로 아마 앞으로는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네요. 이렇게 대단한 결과물을 이제 첫 작품부터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네임밸류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투영하고 국산, 현대, 기아, 웨스팔로 얘들이 이럴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억지로 끌어내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스펙 대 스펙. 우리가 문서 놓고서 비교해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경험을 통해서 와 이게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 성능이 다 나오는구나. 이거는 스펙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사용을 해보니 상당히 포텐셜이 스펙에 명시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떨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과학적이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칸 EV는 니르블릭을 도대체 몇 랩이나 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카본 세라믹 없이 주철 브레이크만으로 과연 7분대 기록을 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도 엄청난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이제 EV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내연 자동차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브랜드들이 역작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역작들이 국산 전기차와 비교를 해보시면서 어떤 기술적인 포인트와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나가는 것도 상당히 앞으로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칸 EV 이제 나왔는데 좀 더 지켜보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스펙이 좀 더 명확하게 뜨면 저희가 한번 자세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